제가 지난번에 그 EDI 관련된 자료를 만들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EDI가 만약에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컨테이너 터미널 정보 조회 서비스에 그런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녹화하면서 제가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녹화가 잘 되지 않은 걸 제가 확인하게 되어가지고 좀 짧게나마 한 10분 정도 컨테이너 터미널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정보적 외 서비스가 되게 핵심입니다. EDI에서 얘기했던 한 7가지에서 8가지 정도의 EDI 문서를 얘기를 했었죠. 그게 선사와 터미널 간의 그 연결이 만약에 끊긴다. EDI가 전산이 이제 오류가 생긴다, 에러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터미널의 홈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관리자 권한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터미널 홈페이지에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뭐 운송사 권한이다, 그다음에 뭐 검수회사 권한이다, 그리고 뭐 선사 권한이다. 각 권한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메뉴들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뭐 되게 뭐 각 터미널별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본선 작업 현황이 나와 있고요. 뭐 야드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정보 조회 서비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본선, 야드, 그다음 EDI. EDI는 얘기했던 뭐 코피노다, 코판이다, 뭐 코레오 문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사와 터미널이 직접 연결되어서 EDI를 주고받다가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업무가 되지 않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수기로 입력을 하고 입력된 부분을 조회를 하고 컨테이너가 현재 뭐 양화가 되었는지 반출이 되었는지 반입이 되었는지 이런 현황들을 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선 작업 부분을 보시면요. 선석 배정 현황은 여기는 T는 아마 텍스트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앞에 전부 다 이제 출항한 모선들이죠. 출항한 모선들의 경우 이렇게 뭐 베이별 작업 양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도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선이 되겠네요. 크레인이 하나, 둘, 삼, 넷, 다섯 크레인이 본선의 각 베이별로 워크 플랜, 작업량과 현재 이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잔해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데크와 홀드 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작업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 본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24일 지금 저녁 한 11시쯤 되는데요. 어, 이 선박 지금 한 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네요. 오늘 오후에는 배가 없었습니다. 14시 이후에는 선박이 없었죠. 오, 왜잘안 더라 여기 보면 CME, CGM, 킴벌리라는 모선이 지금 17시 저반에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죠. 본선 작업 현황. 총 4개 선석 중에 2번 선석에서 17시 30분에 저반에서 작업 중이고 내일 16시 지금 출항 예정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화 물량, 적화 물량, 작업 수량이 나오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각 베이별로, 각 크레인별로 105호기, 6호기, 121호기 뭐 이렇게 STS 크레인, 키 크레인의 호기를 나타내고요. 각 호기별로 해당 선박의 몇 번 베이에 얼마나 이제 작업을 하느냐 그 작업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미반입 현황 그리고 과반입 목록도 이게 조회가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야드 현황에 들어오시면 야드에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들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해볼까요? COS. 모선 항차별로 조회를 해야 되네요. 하여간 COS, 코스코겠죠. 코스코라는 선사에 특정 모선 값을 넣고 컨테이너 목록을 조회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냉동 컨테이너, 데미지 컨테이너, 반출입 물량 이렇게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EDI 정보, EDI 정보에서 보시면 사전 반입 입력, 사전 반출 입력, 사전 반출입 조회, CLL 조회, 바플리 전송 및 조회, 위험물 신고 조회 되어 있는데 지난번 EDI 설명하면서 7가지에서 8가지 정도의 UN EDI 팩트상 표준 EDI 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중에 사전 반입이라는 거는 운송사에서 전송하는 코피노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KLS나 KTNS를 통해서 터미널로 보내는 코피노 문서. 코피노 문서가 이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전송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사전 반입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번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치는 거고요. 차 번호가 뭐 부산 뭐에 뭐다 이렇게 적음되고 파주명, 운송사 코드, 그다음에 컨테이너 사이즈 타입, 중량, 모선 항차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터미널 시스템으로 이 정보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 반입 입력한 것을 여기서 이제 조회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입력한 게 1, 2, 3, 4번이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전 반입, 사전 반출 똑같죠? 아까는 이제 반입 정보에 대한 내가 들어갈 것이다에 대한 코피노 정보가 되고요. 사전 반출, 내가 이 컨테이너를 가지러 갈 것이다에 대한 차량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LL, 컨테이너 로딩 리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사에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면 뭐 이메일을 통해 보낼 수도 있고 하는 방식은 선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바플리 같은 경우에도 베이플랜도 동일하죠. 바플리 문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FTP인가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서버를 통해서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터미널은 되게 그 이메일을 통해서 그렇게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신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온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가 조금 많죠. 여기 보시면 부킹 조회, 디오 관리, 스탁 리포트, 제어 대상 컨테이너, 장치 기간 경과 화물, 리핸들링 목록, PPI 오더 신청 및 조회, 프리플 조회, 전배 컨테이너 관리, 전배 스탁 조회, 전배 현수 정산 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부킹 같은 경우에는 코판 정보죠. 이것도 평소에 EDI를 통해서 봤는데 EDI가 만약에 다운이 됐다, 안 된다 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선사 입장이 되는 거죠. 선사 수출 담당자다 하면은 여기 들어와서 제가 부킹을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뭐 테스트 1, 2, 3, 4라는 부킹을 코판 정보를 이 터미널로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코스코라는 선사의 담당자고요. 과주명이 예를 들어서 뭐 장재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사 항차는 뭐라고 할까요? 뭐 A, B, CD라는 선박이 있고 001 항차, 어, JP, YOK. 지금 요코하마에 가는 이런 부킹이란 말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넣어서 사이즈 타입 컨테이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피터다, 40피터다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20비트 10개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가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정보들을 입력하고 터미널로 여기 이제 수기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킹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EDI를 통하지 않고서도 수기로 만들어서 터미널 전산에 심어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는 방금 요거는 수출이죠. 수출이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 디오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오를 입력할 수는 없고 아마 수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리즘을 통해서 받은 디오 정보를 뭐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탁 리포트는 포스코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선사값을 넣고요. 그다음에 모선항차 이것도 아마 모선항차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음, 안에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코스코라는 선사가 현재 이 터미널에 가지고 있는 MT 컨테이너의 목록들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많네요.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요. 800개가 넘게 가지고 있네요. 그죠? CMA. 여긴 더 많네요. 예. 하여간 뭐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어 대상 컨테이너. 뭐 컨테이너가 뭐 양화되었는데 지금 뭐 장치 중인데 손자에서 이 컨테이너를 좀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연락이 갔고 그 터미널에서는 그 공사에서 요청받은 대로 제어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어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제어 목록들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선항차가 들어가야 되네요.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치기관 경과 화물, 리핸들링 목록, PTI 오더 신청 및 조회. 이 기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EDI를 통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일단 홈페이지상 그 사용은 할 수 있게 EDI가 안 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이 기능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풀은 그 선사 계약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일단 뭐 설명하진 않고 그냥 내용만 한번 쭉 보시죠. 선사의 프리풀 내역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전배 컨테이너. 전배라는 개념을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건방역 신청하는 메뉴죠. 건방역 신청. 여기서 신청. 신청하는 메뉴고요.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면 터미널에 건방역 담당하는 그 직원은 여기 앉아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접수된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다음날 작업 처리 가능한 수량만큼 여기서 이제 컨펌을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야드에 장치 중인 컨테이너 내역을 뭐 조회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납부와 관련된 그런 메뉴들이 있고요.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면 하역비는 기본적으로 선사하고 터미널 간에 계획됐기 때문에 화주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것 말고 오버스토리지 같은 어, 그런 장치 비용들 일부는 화주와 터미널 간 직접 정산을 하게 되죠. 이제 현수라고 하는데요. 현수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